허리 코 운동 한번 해볼까? 자, 누워서 다리를 뻗으면서 하나, 둘. 근데 나는 평상시에 이렇게 누울 일이 없는데 서서 하는 코 운동은 없는 거야? 잘 보셨나요? 방금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짐 존슨의 네발기기 자세에서 하는 다리를 뻗는 다혈근 운동을 잠깐 시연을 해드렸는데요. 이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질문을 좀 받았어요. 선생님, 저 손목이 아픈데 어떡해요? 또는 선생님, 저 무릎이 아픈데 어떡해요? 선생님, 저는 누워있을 일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그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짐 존슨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분의 이론을 좀 가지고 올게요. 바로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의 의견이에요.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 같은 경우 지금처럼 네발기기에서 다리를 드는 동작을 버드독 동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버드독 동작을 손목이나 발목 통증 등의 이유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서서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번 그거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서서 하는 허리 코 운동을 할 때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 같은 경우 지금처럼 의자라든지 또는 기대서 할 것들 먼저 설정을 한 후에 할 것들 이야기했는데요. 이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네발기기 자세에서 다리를 드는 방법이 결국에는 허리에 있는 다혈근을 강화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짐 존슨의 의견을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 같은 경우 본인의 연구를 통해서 허리를 지지해주는 안정화시켜주는 근육이 다혈근 말고도 결국에는 허리, 신전근부터 해서 복근까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정 운동들이 들어갈 때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우선 들어가게 한 후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했어요.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부에 힘을 전체적으로 앞도, 옆도, 뒤도 다 함께 주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 배를 잘 보세요. 자, 손가락을 가지고 배를 눌렀어요. 이때 제가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쓴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배가 힘을 주면 이렇게 해서 제 손가락이 튀어나와요. 보셨나요, 혹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자, 옆구리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제가 옆구리에 이렇게 손가락을 찔 거예요. 자, 찔러 넣었다라고 하면, 자,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제 손가락이 밀려나죠? 자, 이 뒤쪽에 있는 허리 쪽으로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 손 모양을 보시면 제가 한번 힘 줘 볼게요. 힘을 주면, 자, 살짝 이렇게 뒤쪽으로 손가락이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앞쪽도, 옆쪽도, 뒤쪽까지 모두 다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선 복부, 그리고 옆구리, 허리까지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운동을 할 것을 추천을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의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의자에 지금처럼 손을 한번 얹혀보세요. 자, 그리고 다리를 잠깐 뒤로 갈 거고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약간 힙힌지를 조금만 해주세요. 척추를 이렇게 고추 세워서 이렇게요. 이런 모양을 조금 잡아 놓을 거예요. 일부러 이런 모양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좀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먼저 복부에 힘을 줍니다. 복부, 옆구리, 허리에 함께 다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요. 허리랑 다리가 비슷한 각도가 될 때까지 다리를 들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를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초가 됐다라고 하면 다리를 내려주시고요. 다시 10초를 반복을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오른쪽 다리를 먼저 10초씩 버티는 거를 4번 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10초 4번 했다라고 하면 쉬지 말고, 잠깐 쉬어도 되긴 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복부를 브레이싱을 한 상태에서 왼다리를 지금처럼 들어줄 겁니다.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왼쪽 다리도 10초씩 들었다가 내렸다가들
4회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잠깐 30초 정도만 쉬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0초 정도 쉬었다라고 하면 이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브레이싱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10초 드는 것을 3회를 합니다. 3회. 그리고 왼쪽 다리를 10초 드는 것을 3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초를 쉬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러시안식 역피라미드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식을 이제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은 좀 자주 사용을 하신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브레이싱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오른 다리를 10초 드는 것을 2회 하고, 그리고 다시 브레이싱 방법을 준 다음에 왼쪽 다리를 2회를 10초 동안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제가 보여준 모양은 여러분들이 허리가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일단 다리만 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동작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의 힙힌지가 된 상태에서요, 브레이싱을 하세요. 자, 힘을 준 상태에서, 자, 오른손을 제가 지금 더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반대쪽 다리를 듭니다. 브레이싱을 한 상태에서요. 자, 이 상태에서 10초 버티는 것을 4회를 합니다. 팔을 먼저 들고 다리를 그 다음 듭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 만져보면 되게 많이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10초씩 버티는 것을 4회 하고 나면 반대쪽으로 마찬가지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팔을 먼저 들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10초 유지했다가 내리고, 팔을 먼저 들고 다리를 들어서 10초 유지했다가 내리고들 3회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고 나서 반대쪽을 또 2회씩 해주면 이 운동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뭐 회사 다니면은 이렇게 엎드려 누워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면 약간의 조금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허리 코어 운동을 설명할 때 짐 존슨의 네발기기 자세에서 다리 뻗는 동작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이렇게 네발기기를 한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서 하나, 1초 버텼으면 내리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1초 버티면 내리고를 이게 40번 해주면 충분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브레이싱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하진 않았죠? 예, 맞아요. 이때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 짐 존슨의 방법은 멀티피드스, 즉 다혈건만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춰지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운동을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은 버드독기라고 해서 동작을 실제적으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은 방금처럼 했던 이 동작에서도 브레이싱을 사용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의 방법으로 그 동작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싱을 먼저 하세요. 자, 브레이싱을 먼저 한 상태에서 다리를 듭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10초간 유지하세요. 10초간 유지했다라고 하면 다리를 내리는 것도 오른쪽 다리를 4번 하세요. 4번 하고 나면 왼쪽 다리를 들었다서 10초를 유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4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초간 쉰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10초간 드는 것도 3번, 왼쪽 다리를 10초간 드는 것도 3번, 그리고 다시 30초간 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 다리를 10초간 드는 것을 2번, 왼쪽 다리를 10초간 드는 것을 2번 하면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을 했어요. 브레이싱이 들어갔죠. 짐 존슨의 방법과는 다르게 복벽, 복부 근육과 옆구리 근육, 허리 근육을 함께 활성화시킨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운동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짐 존슨의 의견대로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그건 이제 다혈건 위주의 운동이라고 했어요. 또는 이 스튜어트 맥길 선생님 방법대로 아예 코어 근육을 전체적으로 강화한다는 개념으로 좀 운동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조금 더 쉽고 통증이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사용해서 한번 따라해 주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서서 할 수 있는 허리, 코어 근육 강화 운동으로서 스튜어트 맥겔 박사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짐 존슨 선생님의 의견과 좀 차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때 항상 기준을 둘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운동을 할 때 통증 유무예요. 그리고 힘든가 안 힘든가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힘들다, 따라하기 힘들다, 따라하기 힘들다고 하면 제가 말했던 초나 횟수 세트는 조금 낮춰서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운동을 설명드려도 자기는 아직 좀 쉬어야 되는 단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운동을 잠깐 좀 쉬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촬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감기 때문에 몇 주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래도 한번 다음 주부터 다시 좀 힘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